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비타민 D 병을 내려놓고 다음 몇 분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30년 동안 서울의 주요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30년간의 야간 근무, 30년 동안 환자들이 응급실 문을 통해 급히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고, 그들은 자신의 몸이 왜 망가지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74세 박 여사님이 쓰러졌습니다. 딸이 화장실 바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의식은 있었지만 왼쪽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그녀를 우리 응급실로 데려왔을 때 저는 전에 수백 번 봤던 것과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심각한 동맥 석회화, 위험한 미네랄 불균형, 그리고 그녀의 가방 안에는 담당 의사가 복용하라고 해서 5년 동안 빠짐없이 먹어온 비타민 D 영양제 한 병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 중 한 명입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 혈액을 운반하는 그 동맥들이 바로 이 순간 경화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부엌 찬장에 있는 비타민 D 영양제가 여러분의 심혈관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 박사님, 비타민 D는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닌가요? 모든 의사가 권장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위험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그들이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에서 30년을 보낸 후 수천 건의 환자 사례를 검토한 후 똑같은 신비한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본 후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비타민 D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합성 제제, 특정 화학 첨가물과 제조 공정이 들어간 것들은 천연 비타민 D가 여러분의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대신 그것들은 여러분의 칼슘 조절 시스템을 차단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칼슘을 어디에 둬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어디로 갈까요? 동맥으로, 연조직으로. 결코 석회화되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 한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늘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건강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밤까지 그들 중 일부는 저와 같은 응급실에 있을 것이고, 왜 가슴 통증을 느끼는지, 왜 관절이 아픈지, 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의사들은 검사를 할 것입니다. 의사들은 명확한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환자는 혼란스러워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비타민 D 영양제를 계속 복용합니다.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기회의 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을 참을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석회화가 너무 심해서 스캔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을 되돌리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저 자신도 71세이고 이 진실이 숨겨진 채로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은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응급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최 씨 같은 환자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68세 남성으로 비타민 D 영양제로 인해 너무 심한 관절 통증이 생겨 거의 걸을 수 없었는데 의사들은 계속 그냥 관절염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올바른 영양제를 복용했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심혈관 질환에 걸렸는지 묻는 가족들이 응급실에서 우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저는 정확히 어떤 비타민 D 제품이 여러분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벨을 읽는 방법과 이 필수 영양소를 도구로 바꾸는 3가지 주요 성분을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맞서는 대신 함께 작용하는 천연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몸에 넣고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30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이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을 담당 의사에게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겨울 68세 박 여사님이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그녀를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을 메스꺼워지게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우리는 3개의 서로 다른 비타민 D 영양제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빠짐없이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약국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약들이 그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께 뭔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약 캐비닛으로 가세요. 비타민 D 병을 보세요. 기다릴게요. 보이시나요? 그 병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시한폭탄일지도 모릅니다. 응급의학과에서 보낸 30년 동안 저는 이 패턴을 삽 63번 봤습니다. 세어봤습니다. 환자들이 신비한 증상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극심한 피로, 몸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는 관절 통증, 신장 결석, 불규칙한 심장 박동, 동맥 경직, 그리고 매번 우리가 그들의 약물 목록을 확인할 때 거기 있습니다. 합성 비타민 D 영양제. 의사가 권장했던 바로 그것들. 뼈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광고된 바로 그것들. 문제는 비타민 D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비타민 D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제조업체들이 그 캡슐에 무엇을 넣고 비타민 D라고 부르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비타민 D는 양털 라놀린이나 방사선 조사된 버섯을 사용한 화학 공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최종 제품은 비타민 D2 또는 염증을 일으키는 씨앗 오일과 화학 보존제와 혼합된 합성 형태의 D시람입니다. 이것이 혈류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비타민 D로 인식합니다. 간이 그것을 처리합니다. 신장이 이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합성 버전은 여러분의 칼슘 조절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부갑상선은 혈액 내 칼슘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섬세하고 정밀한 시스템입니다. 합성 비타민 D가 부자연스러운 농도로 대량 유입되면 이 시스템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연조직에 직접 침착시키기 시작합니다. 동맥에, 신장에, 심장 판막에 말입니다. 이를 병적 석회화라고 하며 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72살 은퇴 교사였던 최 씨에게서 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심장 칼슘 스캔을 했더니 동맥이 콘크리트 파이프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혈중 수치가 낮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6년 동안 매일 5,000 국제 단위의 합성 비타민 D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비타민 D 혈액 검사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동맥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이를 여러분에게 숨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벨에 바로 표기해 놓지만 여러분은 매번 그냥 지나칩니다. 위험 신호를 나타내는 3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첫째, 라놀린에서 추출한 콜레칼시페롤입니다. 둘째, 운반체로 표시된 대두유, 면실류 또는 옥수수유의 모든 형태입니다. 셋째, BHA나 BHT 같은 합성 보존제입니다. 여러분의 병에 이 3가지가 모두 들어있다면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혈관계를 파괴하면서 비타민 D 혈중 수치만 높이는 염증성 화학 칵테일을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절대 이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에서 나오는 천연 비타민 D는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성 비타민 D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42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제조 과정이 아니라 혈액 검사 수치를 보도록 가르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보충제를 처방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들은 제약 공급망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가 환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아침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맥의 칼슘 침착물이 연쇄적인 미세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의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왜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나아지게 할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비타민 D 보충제가 왜 여러분의 동맥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향후 5년 내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 비타민 D 알약을 삼키면 뼈에 건강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벨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치의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15년간 응급실 관찰을 통해 완전히 이해하게 된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성 비타민 D 보충제에는 비타민 D2 또는 에르고칼시페롤이라는 화학 형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비타민 D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험실에서 만든 분자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위험입니다. 이 합성 비타민 D2는 장이 엄청난 양의 칼슘을 한꺼번에 흡수하도록 강요합니다. 천연 비타민 D3처럼 점진적으로가 아닙니다. 통제된 방식이 아닙니다. 갈 곳이 없는 칼슘으로 혈류를 범람시킵니다. 뼈는 그것을 충분히 빨리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도한 칼슘은 어디로 갈까요? 동맥벽에 직접 침착됩니다. 층층이 날마다 여러분의 동맥은 더 단단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동맥 석회화라고 하며 이는 모든 주요 심혈관 사건의 조용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저는 가슴 통증, 호흡곤란 또는 갑작스러운 혼란으로 온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CT 스캔을 했을 때 관상동맥이 시멘트 파이프처럼 보였습니다. 석회화되고 딱딱하고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환자가 제가 복용 약물 목록을 확인했을 때 3년에서 7년 동안 매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심장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여성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쇼핑 중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약병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파는 종류인 매일 5천 단위의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제를 보았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정상 비타민 D 수치를 보였지만 칼슘 점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CT 혈관 조영술에서 3개의 주요 관상동맥에 심각한 석회화가 나타났습니다. 응급 스텐트 시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살아남았지만 이는 완전히 예방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합성 보충제의 두 번째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비타민 D병의 성분 라벨을 보십시오. 이산화 티타늄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알약을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백제, 중금속 화합물입니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공장에서 기계가 알약을 더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는 유동제입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수년간 매일 사용하면 간과 신장에 축적됩니다. 몸의 칼슘과 인의 균형을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문제는 용량 속임수입니다. 대부분의 시판 비타민 D 보충제에는 하루에 몸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의 10배가 들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고용량이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은 매일 제한된 양의 비타민 D만 활성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잉은 혈액에서 순환하면서 역설적으로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연조직에 침착시킵니다. 신장, 심장 판막, 심지어 뇌혈관도 만성 비타민 D 과다 복용으로 칼슘 침착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입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 바로 여기 한국에서 응급의학 분야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비타민 D 라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치명적인 성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심혈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콜레칼시페롤이라는 용어가 합성 운반체와 결합된 것을 찾으십시오. 콜레칼시페롤 자체는 비타민 D 씨름이지만 문제는 비타민 자체가 아닙니다. 위험은 제조업체가 그것을 무엇과 결합시키는가에 있습니다. 파묘 또는 대두유 유도체에서 추출한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와 함께 나열된 콜레칼시페롤을 보면 즉시 그 병을 버리십시오. 이러한 합성 운반 오일은 산화된 지질 화합물을 생성하는 고온 처리를 거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원인 불명의 동맥염증을 호소하는 수십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들의 보충제 복용 습관을 조사했을 때 83%가 정확히 이러한 운반체 조합을 사용하는 비타민 D 제품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산화된 오일은 혈류에서 작은 면도날처럼 작용하여 칼슘 침전물이 축적되는 동맥벽에 미세한 찢어짐을 만듭니다. 이것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석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학적 손상입니다. 둘째, 유동제로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 함유된 제품은 피하십시오. 비활성 성분 목록을 매우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 건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해하게 들립니까? 틀렸습니다. 이 물질은 제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첨가됩니다. 그것은 비타민 D 분자를 장벽이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왁스막으로 코팅합니다. 저는 2018년 환자 사례를 통해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강남 출신의 68세 은퇴교사인 박 씨가 심한 근육경련과 피로로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는 표준 검사에 따르면 적절한 비타민 D 수치를 보였지만 그의 세포 비타민 D 수용체는
본질적으로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 함유된 그의 보충제를 중단하고 식품 기반 공급원으로 전환했으며 6주 이내에 그의 근육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코팅제가 세포 수준에서 흡수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는 정상적인 비타민 D를 보여줄 수 있지만 뼈와 면역세포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비타민 K2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캡슐당 2,000 국제 단위를 초과하는 비타민 D 보충제를 거부하십시오. 이것은 현재 약국 선반에서 가장 위험한 제형입니다. K2 없이 고용량 비타민 D는 배수 시스템 없이 수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 칼슘은 빠르게 혈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칼슘을 뼈와 치아로 유도할 K2가 없다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동맥벽, 심장판막, 신장 조직으로 갑니다. 저는 응급 상황에서 이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성동구 출신의 72세 여성인 최 씨는 의사가 뼈 건강을 위해 권장했기 때문에 2년 동안 매일 5,0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했습니다. 그녀는 급성 흉통으로 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영상 검사는 불과 3년 전 건강검진에서는 없었던 관상동맥의 상당한 석회화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뼈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심혈관계를 석회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이 끝나면 약장으로 가십시오. 모든 비타민 D 보충제를 꺼내십시오. 라벨을 완전히 읽으십시오. 이 세 가지 성분 중 하나라도 발견하면 합성 운반 오일을 포함한 콜레칼시페롤,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또는 K2 없이 고용량 D가 있다면 폐기하십시오. 병을 다 끝내지 마십시오.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손상은 복용할 때마다 축적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30년의 응급의학 경력 동안 이 패턴을 너무 많이 보아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하는 보충제가 종종 그들을 제 응급실로 데려오는 바로 그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비타민 D 제품을 즉시 버려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이며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들은 후 지금 바로 약장으로 가서 모든 병을 하나하나 확인하십시오. 첫째, 합성 비타민 D2,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전히 그것이 몸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처방하는 위험한 형태입니다. 저는 심한 흉통으로 제 응급실에 온 강남 출신 68세 여성 박 씨를 통해 이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칼슘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콘크리트처럼 동맥에 침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약물을 확인했을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정의가 처방한 고용량 비타민 D2. 그녀는 뼈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년 동안 성실히 복용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동맥은 돌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성 비타민 D2는 곰팡이와 효모의 자외선을 조사하여 제조됩니다. 이 화학적 과정은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분자 구조를 만듭니다. 간은 그것을 전환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과정은 비효율적이며 독성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부산물은 부갑상선 호르몬, 즉 칼슘을 어디에 둘지 몸에 알려주는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적절한 신호 없이 칼슘은 동맥, 신장,
연조직, 실제로 필요한 뼈를 제외한 모든 곳에 쌓입니다. 둘째, 유동제로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 함유된 비타민 D 보충제. 지금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성분에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 나열되어 있으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이 산업용 윤활제는 기계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제조 중에 첨가됩니다. 그러나 장 내부에서는 영양소 흡수를 차단하는 코팅을 형성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임상 관찰에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 함유된 비타민 D를 복용하는 환자는 이 첨가제가 없는 동일한 용량에 비해 혈중 수치가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으며 더 나쁜 것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캡슐당 4,000 국제 단위를 초과하는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제. 제조업체는 더 많이 더 좋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71세 최 씨를 치료했는데 그분은 인터넷 기사에서 관절 통증을 치료한다고 해서 매일 침천 단위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무릎이 부어올랐고 근육은 약해졌으며 심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중독으로 칼슘 수치가 너무 높아서 심장마비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3개월간의 신중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약 1,000 단위의 비타민 D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더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방세포에 축적되어 독성을 띠게 됩니다. 고용량은 비타민 D, 비타민 K2, 마그네슘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립니다. 적절한 균형이 없으면 제가 설명한 바로 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칼슘이 잘못된 곳에 쌓이고 뼈가 약해지며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넷째, 같은 알약에 칼슘과 함께 결합된 비타민 D입니다. 이 조합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생화학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하면 칼슘이 장에서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합니다.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저는 이런 복합 보충제를 성실하게 복용했음에도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마케팅을 믿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제품을 판매합니다. 지금 당장 약장으로 가세요. 모든 병을 확인하세요. 이 4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발견하면 즉시 버리세요. 병을 다 먹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마세요. 동맥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이제 모든 비타민 D, 보충제 라벨에서 반드시 찾아야 할 3가지 핵심 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혈관계를 구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이 3가지 화학물질 이름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약장에 있는 병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입니다. 무해하게 들리죠? 유동화제나 고결방지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불명의 염증 수치를 보이는 2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은 장내벽에 코팅층을 형성하여 섭취 후 최대 8시간 동안 영양소 흡수를 차단합니다. 이 첨가제가 들어간 합성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몸이 비타민 D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은 자연적인 칼슘 운반 시스템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뼈로 가야 할 칼슘이 대신 동맥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강남에서 온 67세 박 씨는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복용 중인 약을 검토했을 때 그분은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 함유된 인기 있는 비타민 D 보충제를 4년간 복용해 오셨습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4년간의 동맥 손상이었습니다. 즉시 피해야 할 두 번째 성분은 합성 비타민 D2,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라벨을 확인하세요. D2나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적혀 있다면 오늘 당장 버리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시급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2는 방사선 조사된 버섯이나 효모에서 추출됩니다. 간이 이것을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하고 그 전환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성됩니다. 인천에서 온 72세 최 씨는 18개월 동안 쇠약해지는 관절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저 노화로 인한 관절염이라고 말했습니다. 염증 수치를 검사했을 때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분은 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매일 비타민 D2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보충제를 중단하고 음식 기반 비타민 D 공급원으로 전환한 지 6주 만에 관절 통증이 80% 감소했습니다. 단지 하나의 독성 성분을 제거한 것만으로 80% 개선된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성분은 이산화 티타늄입니다. 이것은 알약을 깨끗하고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는 백색제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산화 티타늄 나노 입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에 축적됩니다. 제가 검토한 최근 연구들은 이 입자들이 면역체계 혼란을 유발하여 몸이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온 59세의 시인은 원인 불명의 만성 피로와 브레인 포그가 생겼습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도 지쳐서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는 실제로 높았는데 이것이 이전 담당 의사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했을 때 이산화 티타늄이 가득 든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몸은 비타민을 활용하는 대신 첨가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거한 후 2개월 만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보충제 산업은 이러한 첨가제가 비타민 D 대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테스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은 알약이 제대로 녹는지, 진열대에서 보기 좋은지만 테스트합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혈류 속 합성 비타민 D와 결합했을 때 동맥, 면역세포, 골기질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약장으로 가세요. 모든 비타민 D병을 꺼내세요. 성분 목록을 읽으세요. 큰 약속이 적힌 앞면 라벨만 보지 마세요. 뒤집어서 작은 글씨를 읽으세요.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 보이면, 에르고칼시페롤이나 D2가 보이면, 이산화 티타늄이 보이면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에 반하여 작용하는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브랜드 이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보충제와 저렴한 보충제 모두 이런 충전재를 사용합니다. 가격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분에 대한 인식만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아마도 이 전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서울중앙병원에서 15천 건 이상의 응급 사례를 치료한 후 저는 절대적으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바로 그 보충제가 비밀리의 내부에서부터 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타민 D 제조기만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보충제병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비타민 D 영양제는 천연 원료에서 추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양털에서 나오는 라놀린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 화학 공정을 거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양털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위험한 부분이 아닙니다. 산업 제조 과정에서 이 라놀린의 자외선을 쪼여서 인위적으로 비타민 D3를 만들어냅니다. 이 합성 분자는 서류상으로는 천연 비타민 D와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몸은 이것을 이물질로 인식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 D를 섭취하면 간이 햇빛이나 음식에서 얻은 천연 비타민 D처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합성 제품에는 화학 잔류물과 이성질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천연 비타민 D는 없는 뒤틀린 분자 구조입니다. 우리 몸은 이런 인공 형태를 제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대신 적절한 조절 기능 없이 칼슘을 혈류로 한꺼번에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칼슘 범람은 시한폭탄입니다. 칼슘이 필요한 곳인 뼈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동맥벽에 직접 쌓입니다. 이것을 동맥석회화라고 하는데 저는 응급실에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수십 번 봤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슴 통증으로 오시는데 소화불량인 줄 아십니다. 그런데 CT 촬영을 해보면 동맥이 돌파이프처럼 보입니다.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심장이 한 번만 세게 뛰어도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한 환자분이 특히 기억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심한 가슴 답답함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주치의가 수치가 낮다고 해서 3년 동안 매일 고용량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병력을 확인해보니 비타민 D 혈액 검사 수치가 극도로 높았고 거의 중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밀도는요, 계속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비타민 D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관상동맥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석회화가 발견됐고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막기 위해 응급처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3가지 특정 경고 신호를 찾으십시오. 첫째,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라는 말이 보이면 이것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동제인데 영양소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D3가 아니라 비타민 D2라고 적혀 있으면 즉시 버리십시오. 비타민 D2는 훨씬 더 합성적이고 효과도 훨씬 떨어집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비타민 K2 없이 캡슐당 1,000 국제단위 이상 들어있으면 위험합니다. K2가 없으면 그 비타민 D가 칼슘을 뼈가 아니라 동맥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석유 기반 첨가물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저렴한 비타민 D 영양제가 석유 부산물에서 추출한 운반 오일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산업용 화학 물질입니다. 이것을 매일 섭취하면 간과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온몸에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설명할 수 없는 관절 통증을 일으키며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뚜렷한 이유 없이 아프십니까? 에너지 수준을 확인해 보십시오. 8시간을 자도 지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영양제에 맞서 몸이 싸우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이 변화를 만들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즉시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심혈관계를 보호하고
몸의 자연스러운 비타민 D 대사를 회복할 황금 시간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이 단계들로 손상을 회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째, 성분표에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도 불리는 합성 비타민 D2가 적힌 모든 비타민 D 영양제를 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찬장을 확인하십시오. 이 합성 형태는 자외선을 쪼인 곰팡이를 사용해 제조되며 부갑상선 호르몬을 방해하는 화학 잔류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를 드시면 몸이 칼슘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칼슘이 뼈가 아니라 동맥에 직접 쌓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심한 가슴 통증으로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영양제를 검토해보니 4년 동안 합성 비타민 D2를 드셨더군요. 복용을 중단하고 천연 공급원으로 바꾼 지 6개월 만에 염증 지표가 60% 감소했습니다. 둘째, 충전제로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나 이산화 티타늄이 들어있는 비타민 D 영양제를 피하십시오. 이 두 첨가물은 장벽에서 흡수를 막고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비활성 성분 목록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대형 공장에서 제조된 대부분의 저렴한 영양제가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충전제를 사용합니다. 장내벽을 코팅해서 비타민 D가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면서 동시에 장장벽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셋째, 몸에 필요한 보조인자와 함께 천연 비타민 D3가 들어있는 3가지 특정 음식을 즉시 드시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통째로 드십시오. 노른자는 비타민 K2와 함께 비타민 D3가 들어있는데 K2가 칼슘을 동맥이 아니라 뼈로 보냅니다. 일주일에 3번 고등어나 정어리를 드십시오. 이 생선들은 세포막에 필요한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의 정확한 비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을 드십시오. 요리하기 전에 2시간 동안 직사광선에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동물성 공급원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완벽한 식물성 비타민 D가 활성화됩니다. 넷째, 일주일에 최소 4회, 오전 10시 이전에 팔뚝과 얼굴에 직사광선을 20분 동안 받으십시오.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피부는 아침 자외선 B 노출되면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의 비타민 D3를 생성합니다. 이 천연 형태는 독성 첨가물이 전혀 없고 자동으로 스스로 조절됩니다. 여러분의 신체는 충분한 양이 있으면 자동으로 생성을 멈춥니다. 어떤 보충제도 이 완벽한 시스템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칼슘 수치를 매월 검사하지 않는 한 하루 2,000 국제단위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기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5,000 단위 또는 심지어 10,000 단위를 복용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과도한 합성 비타민 D는 고칼슘 혈증을 유발하며 이는 신장 결석, 뼈 통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비타민 D 중독으로 환자들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며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응급실에 서서 완전히 예방 가능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보충제 업계는 여러분의 혼란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보충제를 확인하십시오. 합성 비타민 D2,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또는 이산화 티타늄이 들어있는 것은 모두 버리십시오. 내일 아침 계란 2개를 먹고 피부에 햇빛을 쬐이십시오. 매일 이것을 하십시오.
이 정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동맥석회화나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제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모두와 공유하십시오. 댓글에 오늘 제 심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 약속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이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앞으로 더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기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떤 비타민 D 보충제를 즉시 중단할 것이며 어떤 천연식품을 일상 식단에 추가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위험한 보충제 복용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은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